이후에 1페이지에 보면 수행자의 마음가짐하는 게 있죠.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한번 해보고요. 자, 수행 시작하기 전 요것만 해봅시다. 앞선 사오는 공덕과 오늘 살 공덕이 나와 이제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수행. 이게 이제 그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자, 오늘이 보자 몇 페이지죠? 30페이지죠. 몇 페이지까지 있죠? 네? 29페이지. 29페이지 있다고? 네. 30. 그럼 30페이지니?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이 다선의 선이 뭐냐는 내용은 전문 시간에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기본에 이제 상식을 바꿔준다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선을 하다 보면 그게 아니구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개 이제 우리가 이제 말과 생각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사를 가다 보니까 거기에 매여 살거든요. 그래 말과 생각을 떠난 그 세계를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과 생각을 떠난 세계를 접하게 해주는 걸 선이라고 합니다. 참선 선자, 고요할 선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세계가 이게 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진실을 모르고 그 껍데기만 보고 산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실을 보게 되죠. 진실을 보면 이제 말과 생각에 의해 그립된 세계에 대해서 미혹하지 않게 되고 집착하지 않게 되고 또 말과 생각을 자유롭게 구사를 하더라도 자유롭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물을 인식을 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 찻잔을 이걸 인식하면 내 밖에 찻잔이 있으니까 내가 이 찻잔을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걸 아주 자세히 따져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면은 우리가 이제 차 명상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이유가 분명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찻잔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사물을 인식을 할 때 우리는 이걸 찻잔을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거 찻잔을 인식할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찻잔을 한 번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는 수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해보고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첫 번째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건 무엇이죠? 물을 담아 먹을 수 있는. 눈 내려봐. 아니 물을 담아 먹을 수 있는 용도. 물을 담아 먹는다고. 먹을 수 있는 용도. 아니 그냥 우리의 보편적인 뭐라 하지? 컵이라고. 컵. 컵보다는 찻잔이니까 갑자기죠. 컵, 찻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걸 컵이라고 하지만은 한 번도 컵이 여러 번 보고 컵이라고 말해 달라는 적이 없어요. 그 컵은 우리가 얘기한 거죠, 그죠?
찻잔, 컵의 입장에서는 컵이라는 말에 다른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가 컵이라고 인식을, 명칭을 붙여서 인식을 하는데, 그거는 매우 주관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 컵은 우리 보고 컵이라고 말에 달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걸 또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봐야 되죠. 이걸 한번 이제 감상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죠. 자, 보살님부터 한번 감상. 이 컵은 어때요? 본인이 그냥 느끼는데요. 둥글고 차 마시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차 마시기 편리하다. 우리 생. 저도 차 마시기에 알맞을 것 같아요. 어? 차 마시기에 알맞을 것 같아요. 차 마시기에 알맞다. 뭐라 했죠? 그게 차 마시기에? 네? 밑이 둥글고 차 아, 마시기에 아래 부분이 둥글고 차 마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좋다. 네. 둥그니까. 그러면 보살. 그냥 네? 단아하다, 예쁘다. 예쁘다. 네, 단아하다. 그래, 세 분한테 물어봤는데, 세 분이 각기 다르게 얘기해. 예쁘다, 마시기 좋다, 밑에 둥그니까, 좋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세 분이 왜 일치하지 않을까? 찻잔은, 컵은 하나인데, 세 분들이 얘기하면 컵이 몇 개가 되니까 세 개가 있어야 됩니까? 그죠? 컵은 세 개인데, 실제 현실은 하나란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내 감정과 생각을 덧붙여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매우 주관적이었고, 두 번째는 내 감정과 생각을 이렇게 딱 덮어 씌워서 보고 있다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여기 이제 만지면은 딱딱하고 감각이 있고 하는 거 보면 찻잔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정말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망치를 가져와서 때리면 부서질 거 아니야. 그럼 부서진다는 거는 정말 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한번 던져볼까요? 던지면 깨지겠죠. 깨지면 이걸 컵이라 할 수 있을까? 못하죠. 컵이 깨졌다. 네, 컵 깨져버리면 컵이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는 컵이라 부르지만 이 컵은 한 번도 우리 보고 컵이라 말에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었고, 두 번째는 세 분한테 물어봐도 컵은 하나인데 각기 다르게 얘기하는 거 보면 컵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주관적인 자기 감정의 생각을 덮어 씌워서 봤다는 거죠. 실제 컵은 그러면 있느냐 하면 던지면 깨지니까 실제 컵은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컵이 존재한다 하기엔 좀 곤란한 거죠. 그럼 컵은 어디 있어요? 컵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본다면 결국 컵이라 하는 언어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언어로 지칭한 컵은 탁 던져도 그 컵은 깨지질 않아요. 그 실제 컵은 탁 던지면 깨져버리는 거죠. 예, 컵이라 하는 언어는 천년 만들어서도 그 언어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똑같아. 그건 실제 이 컵은 그 사이에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게 이제 하나이고, 두 번째는 컵은 원래 이 컵이라 하는 이름 붙이기 전에 이 사물은 이름이 없다는 사실. 이름은 우리가 붙여서 부를 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컵은 이름이 없다 하는 걸 알았으니 컵을 이름 빼버리고 이건 뭐라 하면 좋겠죠? 좋겠습니까? 컵의 이름 빼버리고. 물 담아 먹는 그릇. 물 담아 먹는 그릇. 물 담아 먹는 그릇도 이름이니까 그거 빼버리면 없대요. 어? 없어요. 그 눈에 보이는데 이건 뭐라 하지?
그러니까 결국 이름이 없는 걸 우리가 컵이라는 이름 붙여서 사용할 뿐이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컵이라는 이름하고 우리 컵을 지칭한 이 사물하고는 별개의 것이라. 얘기하고 언어가 지시된 그 사물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언어가 붙이면 명칭이 붙은 건 다 진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벌써 틀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선이라고 얘기를 이제 우리가 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내가 생각하는 컵을 인식했을 뿐이지 컵 자체를 인식한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컵 자체를 인식한 건 없어요. 우리는 컵이나 언어를 인식했을 뿐이지 이 컵을 지칭한 이 사물을 인식을 한 게 아니다는 거죠. 딱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번에 한번 시험했는데 한번 더 해보죠. 손을 들어보십시오. 자, 손가락 잡고 자, 한번 쭉 제껴봅니다. 뭐가 아프죠? 아프잖아요. 제끼면. 네? 손가락이 아프죠. 자, 놓으면은 아픔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자. 아픔은 뭐죠? 감각이죠. 감각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아픔을 아는 마음은 또 뭐예요? 아픔이라는 마음을 다른 마음이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인식한 거예요. 컵을 보더라도 컵 자체를 인식한 게 아니고 컵이라는 언어와 내가 이 감정을 생각을 듣고 씌운 그 대상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대상은 결국 마음이에요. 마음이 마음을 인식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유식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마음이잖아요. 말씀이지 않을까? 마음을 항상 둘로 나눠야 돼요. 견본, 요거는 이제 수업 대승문에 보면 견식이란 말이 있어요. 요거는 상식. 이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견본하는 보는 부분, 상분하면 보여지는 부분, 더 정확하게는 보는 마음, 보여지는 마음.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식에서는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는 알고 보면은 우리는 물질이라 그러고 대상이라 부르지만 알고 보면 자기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투현돼서 나타나지. 그래서 자기가 만든 세계를 자기가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밖에는 아무 경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말과 생각을 떠나버리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과 생각을 근거하게 되면은 항상 착각이 일어나고 왜곡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걸 분별심이라고 해요. 분별성이라고 합니다. 분별과 나누고 구별한다는 거죠. 실제 세계는 분리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다른 말로 문명이라고 그러고 무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사물을 인식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생각한 사물, 내가 생각한 내가 느끼는 그 대상을 인식을 할 뿐이지 실제 대상을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부부 싸움을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남편하고 싸우고 내가 생각하는 아내하고 싸우는 것이지 실제 그 아내에 해당되는 분과 남편에 해당하는 분하고 안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아내와 남편하고 싸운다면 내가 나하고 싸우는 것이지 실제 대상은 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싸움을 한다면 그러게 되는 거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 이런 진실을 알게 되면 이제 왜곡과 착각에서 많이 벗어나고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아, 내가 괜히 대상에 내가 의미부여하고 감정의식을 또 붙여서 그 있다고 생각하고 집착을 했구나. 대상 매 순간 변하고 상호 우정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건 아닌데 언어를 붙여버리니까 생각을 또 붙여버리니까 딱 고정되는 대상이 딱 나타나요. 희한하게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뒤에 가서 연습을 해. 차 명상을 연습을 하면서 왜곡과 착각을 벗어나는 그 수행을 할 겁니다. 자, 31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이제 제가 이야기한 걸 위에서 7째 줄거 예를 들면 하는 부분 거기에 해놨어요. 차자는 던지면 깨어지지만 차자는 말은 던져도 깨지지 않습니다. 차자는 자체는 매 순간순간 변하지만 말은 고정되어 있어 언어를 통해서 대상을 고정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언어가 바로 그 대상일 수는 없으니 소금은 짜지만 소금이란 말은 짜지 않으며 실제 차자는 던지면 깨지지만 차자의 말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선에 들어가려면 대상을 고정화시키는 언어와 생각을 떠나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은 이제 먹으면 짜지만 소금이라는 말은 안 짜다는 거죠. 그럼 이해되시죠?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해요. 우리는 이제 진실을 알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 그런 진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이익이 있느냐. 착각과 왜곡에 벗어나기 때문에 자유로워진다.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냥 너 착각해서 싸우고 왜곡시켜서 그냥 싸우고 그러거든요. 서로가 그냥 막 잘났다고 싸우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보면 없어져요.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막 열심히 하더라도 상대가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음이 상치가 있는 거죠. 자기 소신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은 게 어떤가 하면요. 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남 눈치 봐가면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죠. 눈치 봐가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사람은 답답한 거야.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데 동요 안 돼요. 눈치를 보고 행동 안 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확실히 알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안 보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수행하는 사람, 일반으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 수행하는 사람이 왜 눈치를 봐? 그냥 눈치를 보는 수행자, 예를 들어가지고 선방에 앉아서 탁 하면 자기 기침을 하면 혹시 내가 기침하면 몇백 사람에게 방해주지 않을까 눈치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수행 재미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아니 수행하든 기침하든 뭘 하든 그런 것은 전부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오히려 방해된다 생각하고 내 기침하면 안 되지. 이런 사람. 또 반대로 뭐 또 옆에서 꼬시락꼬시 그러면 아니 수행하는데 왜 꼬시락꼬시 그러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수행 체험이 없어요. 빠슬빠슬 하면서 내가 반응하면 내 반응하는 감정을 잘 살피고 이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남 눈치 보고 그러지 않는다. 그냥 눈치 봐가면서 막 이러는 사람들 수행자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 코칭 해보면 수행 체험이 없어요. 아니다 다른가. 몇 년을 해도 수행 체험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눈치 안 보거든요. 눈치 왜 봐요? 제가 살면서 눈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졌네요. 얘기하던 눈치가 하는 것도 모릅니다. 아무 불편함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지혜에는 그게 있습니다. 결정하는 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다 딱 결정해. 우유부단한 게 아니에요. 긴가민가 이게 아니에요. 명확해요. 지혜가. 지혜가 없는 사람 눈치 보고 며칠 피하고 내가 피해를 입을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기에 이런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이 인식하는 것이 잘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네. 그래 바르게 아는 사람은 절대 눈치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스님 대승기신론소에서 다 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르셨습니다. 크다고 하자니 아주 미시한 미시세계 속으로 들어가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작다고 하자니 무주를 쌓아안고도 넉넉함이 있고, 있다고 하자니 끝없이 사용해도 비에 있고, 난 32페이지. 없다고 하자니 모든 사물이 이 마음을 타고 생기는 마음이에요. 마음 크기가 무한히 큽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깨닫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결국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데,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진짜 재밌어요.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지에 들어가면 재밌습니다. 그때 언제냐 이러면은 마음이 마음을 인식 못하는 경지에 이제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럴 때, 그 다음 그것이 익숙해지면 타성이편이 돼요. 타성이편 한 덩어리, 주관객관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완벽하게. 그 다음 이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 선정이에요. 선정 속에서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가벼운 현상이 생기면 새끼심 선정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 되면 이제 어떤 기생이 되느냐면 성씨를 바꿔요. 성씨, 박씨, 이씨, 서씨, 김씨 이런 걸 다 바꾸고, 어떤 성씨로? 성인의 성씨를 바꾸는 거예요. 세속의 성은 다 버리고 성인의 성씨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착 오는 거거든요.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경지에 들어갔을 때 그것도 상당한 경계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성가에서 많이 얘기하는 타성 1편이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는 단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초보 수준에서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주관객관이 한 덩어리에 대봐야만이 수행할 맛이 생겨.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명상하면 그런 경지에 갈 수 있습니다. 자, 34페이지. 차 마시면 현재 생명 그런 느낌. 이거는 그냥 안 봐도 돼. 말로만. 내 차를 마시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형식으로 흐르는 거는 답법을 전개할 때 2010년도에 제가 어디 갔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창경상협회에 스님하고 또 회원들하고 2010년도에 그거 갔어요. 저게 중국 사천성 성도에 갔습니다. 거기 소각사라는 절에 그 원어극권 성사가 무덤이 있습니다. 그 원어극권 성사 다선일미를 말씀하신 분이에요. 얘기하신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명상의 시조죠. 그분. 그래서 소각사에서 초청이 와가지고 원어극권 성사 다선일미 국제학술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선일미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발표했죠. 그 제 논문이 다 나갔습니다.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다 가져고. 발표 끝나자마자 그냥. 그것도 스님들이 제일 먼저 많은 스님들이 참석을 했는데.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차 시연하는 걸 봤다. 다선일미 학술대회 끝나고 나는데 중국 사람, 대만 사람, 일본 사람 다 차 시연을 다 하는 거 보니까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어요. 형식만 아니라 답법은 있어요. 거자 폼은 거창해.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을 고요하게 갖다 준다든지 번뇌를 끊어준다든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참아심 형식이에요. 그게. 그런 형식에 생명을 탁 풀어 넣어주는 게 차 플러스 명상입니다. 이 내용은 그런 내용. 되게 이제 잘 알다시피 차를 하시는 분들은 멋있어요. 한복을 입고 차판 나누고 차를 마시기 너무 멋있어. 그걸 뭐라 할 줄 아세요? 풍류라고 합니다. 정자에서 딱 앉아가 차를 따라 마시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 한복이잖아요. 한복인데 특히 이제 이 여성들은 한복이면 멋있어요. 남자보다 훨씬. 그걸 차려입고 차 마셔보시죠. 다 뿅하고 다 가죠, 사람들이. 그런 풍류를 즐기는 건 참 좋죠. 차 맛을 논하고 아주 고품격의 모습이긴 하는데 정말 자기 마음이 번뇌가 끊어지는지 마음의 고요함이 오는지 지혜가 생기는지 즉 차 마심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내가 풍류는 있는데 거기서 한 단계 벽을 더 높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명상이에요. 이 응달을 차를 마시는 풍습은 오로 내려온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나라에 좀 정체가 되어 있어요. 다도를 하는 분, 다례를 하든 성단을 하든 모두는 답법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한복 입고 못을 내는 건 한두 번이지 늘 할 때마다 하는 그 자체가 식상한 일이죠. 안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잘 차려입고 차를 마시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 마시는 형식, 답법에다가 명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차 명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내리게 되죠. 이 답법에서 다성이에요. 답법 중심에서 다성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걸어가면서 선을 하는 거는 행선이라고 해요. 내가 앉아서 선을 하는 것은 좌선이라고 해요. 차를 마시면서 나는 것은 하선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차에서 다선으로 바뀌는 거죠. 이건 같은 겁니다. 네, 동일한. 그래서 이게 여기는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차를 마시는 다 차 맛이 좋다 나쁘다 하는 수준에서 어떻게 차 명상 다성이 될까? 그 연결고리가 뭘까? 생각해 봐야 돼.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거 어제 동대에서 한 이야기인데 또 이제 한 번 더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네. 안 들으신 분은 정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5,000년, 6,000년 전부터 차를 마셔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도가 되고 성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최초로 그걸 진실을 밝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중국의 그 선종 사찰에 가면은 다 차밭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상계사도, 송강사도
다 차밭이 다 있어요. 사찰에 왜 차밭이 있을까? 차를 마시고 즐기려고? 정말 아닙니다. 얘기하잖아. 이유는 딴 데 있어요. 그걸 차를 마신 것 자체가 명상하는데, 전수행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어떻게 해서 그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사람들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에 갖고 있는 효능을 알려고 그러면 우리는 커피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잖아. 커피하고 차하고 보면 성분이 거의 비슷해요. 오늘날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절집에 커피가 다 전염해버렸다는 데서 선방에 가도 다 쓰는데 커피 맛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전 커피도 즐기지만은 커피보다 차를 더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커피도 좋고 차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명상을 하는 데는 커피보다는 차가 훨씬 낫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가장 놀란 것은 자판기에 탁 누지르면은 커피만이 아니고 차도 마실 수가 있는 게 아주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외국에는 커피보다 유럽 같은 데는 차를 더 많이 마십니다.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제 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커피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이게 수렴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셔도 땀은 흘리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커피 마시고 땀 나는 사람 있습니까? 커피를 마셔도 땀이 안 나요. 근데 차를 마시면 땀이 나죠. 그거 왜 그럴까? 이 차이점이에요. 차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면은 차는 잎입니다. 열매는 이렇게 수렴하는데 차 잎은 발산해요. 그럼 이걸 차를 법제를 해도 발산하는 성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법제를 해서 차를 탁 마시면 몸에 기혈을 확 열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땀이 나, 혈액순환이 되고 커피의 그 역할을 못 해줍니다. 얘기하자. 그래서 이게 이 한 가지 사실이 명상하고 연관이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하고 제가 애도 딱딱한 얘기만 했는데 이 강의 시간이 1시간 반이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채우겠습니다. 1998년도에 남포타사에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남포타사 어디 있는가 하면 대만 해협 앞에 있는 시아문시에 있어요. 중국에. 그 안에 이제 중국의 그 선종 10대 사찰 중에 하나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서 이제 묘담이라는 방장 스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아니 내가 송강사 주지도 않는데 나한테 보내. 그 조선족 스님이 직접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우선 내 방에다 타놓고 갔어요. 내용은 뭔가 하면 남보타사와 송강사 자매 결혼을 맺읍시다. 결혼합시다. 주의스님 바빠서 못 가고 있어. 이제 가게 됐죠. 영어 잘하는 정화스님, 일어도 잘하시고, 중국어를 좀 할 줄 아시는 원순스님, 원순 사형인 원행스님, 나까지 4명이 가셨어요. 나는 외국어를 못하니까
어째서 두 분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갑시다! 전화가지고. 그래, 4명이 갔어. 항주를 거쳐 기차를 타고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은, 덥습니까? 저 꺼버리면 안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차를 이제 2박 3일, 한 2박 3일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어디 갔는가 하면 무이산에 들었어요. 무이산에 딱 들어가지고 이왕 왔으니까 이게 차가 유명하니까 우리가 차도 한번 사갖고 가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산속으로 들어가다 어느 사찰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찰 이름이 전심사라 거기도 하고 영락선사라 두 가지 이름이 있더라고요. 갔더니 막 원행 스님이 이래 막 보다가 주지스님이 나타나니까 절 주지스님도 물어요. 혹시 스님 요게에 문이 있었지 않느냐? 여기에는 건물이 있었지요? 그래 묻는 거예요. 아니 스님 왜 저걸 묻지? 예. 이 스님이 탁 이러네. 자기가 꿈만 꾸면은 어릴 때부터 사찰 꿈을 꾸는데 출가하고부터 그 사찰을 찾으려고 언제 돌아나 대한민국에 그 사찰이 없더라 이야. 그런데 영락선사에 와보니까 내 꿈속에 본 그 사찰 너무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시고 여기는 문이 있었고 여기는 건물이 있었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막 평생을 그 절을 찾아다녔다가 중국에 와가지고 그 절은 전생에 자기 살았던 절이야. 그냥 그 스님이 제일 부사금 제일 많이 줬어요. 그런 인연이 있었어. 일단은 남부타사에 갔다가 돌아보면서 남아사에 들렀습니다. 우리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 그렇고 하니까 육조 해능 스님 주석했던 우리 사찰에도 가보고 우문 스님이 주석했던 사찰도 가보고 전종 사찰 순례를 해보자 했던 거죠. 남아사에 갔더니만 저녁에 도착하니까 지객 스님이 아이고 스님들 먼 데서 오셨네요. 저녁에 같이 정진합시다. 선방에 정진하지. 좋다고. 그래서 선방에 이제 저녁에 내려갔어. 이렇게 거기에 이제 중국 선방에는 여기 단이 있어요. 올라갈 단. 예, 쭉 있습니다. 그러면 벽 쪽으로 단이 있으면 단 위에 딱 올라가서 딱 앉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는 문수보살이니까 이렇게 딱 상이 있고 그 중앙을 막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막 이게 돌아보니까 씩씩하게 돌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만큼 많이 패였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생각했던 거는 명상하기, 자선하기 전에 뭘 주는가? 땅콩 서너 개 하고 차를 한 잔 딱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 땅콩 먹고 차를 마시고 정진하는 거예요. 그 남아사 선방에서 유명한 선사, 허운 선사가 깨달은 곳이기도 해요. 차를 마시다가 찻잔이 떨어져서 땅이 탁 떨어져 쨍그랑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스님들이 명상을 하게 되면 전에 차를 마시느냐 얘기죠. 한국 선방에도 지도방에 가면 차독을 다 갖다 놔놓고 수시로 방선함 와가 차를 마시고 아니 전진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 왜 그러느냐 얘기죠. 그럼 제 경험을 얘기를 하죠.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날마다 나오는 게 커피가 나오고 이틀에 한 번씩 나오는 차가 짜이라 하는 차예요. 짜이는 바로 차잎으로 만든 거예요. 홍차예요.
영국을 보면. 그런데 저는 커피는 맛이 없어. 그런데 그 수행자들이 외국에서 많이 오는 수행자도 많고 이런데 그 수행자들 대부분 커피를 마시지 짜이는 그대로 있어요. 이틀 한 번씩 나오거든. 이 주준자, 큰 주준자에 마시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 그거 내가 탁 가져가가지고 날마다 따라 마시고 이틀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짜이 맛이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그때 알았던 게 뭐냐면 그 짜이 차를 마시고 정진을 하면 몸이 매우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수행은 너무 잘 되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스님들이 차를 마신 이유가 바로 수행하고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 수행 현상 중에 경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별경 변남자. 내가 수행자다 아니다. 저 사람이 수행자다 아니다. 그런 걸 딱 판단하는 기준 중에 경안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마음이 가벼우면 수행자예요. 그래서 이게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집중력에 의해서 번뇌 힘이 약해져 버리면 몸의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몸이 아주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 경안의 특징은 뭐냐면 기운이 온몸을 쫙 뻗쳐 손끝 발끝 머리가 쫙 뻗쳐간다는 데 있어요. 혹시 자고 일어나면 딱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기운이 온몸을 뻗쳐가는 사람 있습니까? 있네요. 그 수행자예요. 기운이 쫙 뻗쳐가면. 더운 거는요? 예? 더운 거는? 더워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차를 마시면 마치 경안을 얻은 것 같이 뭔가 마음이 가볍고 의식이 명료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번뇌 힘이 현저히 떨어져 버리고 집중이 아주 좋아집니다. 차를 마시고 수행하면. 그래서 스님들이 차를 좋아해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근데 요즘은 역설적인 커피를 좋아해요. 커피는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진 않아요. 의식은 명료하게 할 수는 있어요. 카페인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보다는 못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차에는 뭐가 있느냐? 차에는 기가 있다. 자, 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의식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망상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가 우리 의식의 영향으로 망상을 일으키지 하지만 이것을 사마타 수행을 할 때 집중력을 키워주는 게 기운이에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 분석할 때 분석은 이제 비파사나죠. 분석을 할 때 역시 기운이 분석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기가 저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라고 하는 건 몸의 구성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노인불수라든 나이가 들면 수행 못해요. 집중이 혼자 떨어져 버린다. 집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행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집중력은 어디서 오는가? 기운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는 마음하고 기는 이 불이 관계를 갖고 있어요. 둘이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는 기운이 있고 기운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 얘기하면 의식을 발가락에 두버리면 기운이 어디로 가느냐? 발가락 쪽으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의식을 손가락 끝에 딱 두면 기운이 손가락 끝으로 쫙 가는 거예요. 정수리 두면 의식이 정수리 두면 기운 위쪽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만일에 이제 여러분들 의식이 깨어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에 다 보고 있으면 어떨까? 몸이 매우 건강해지는 거죠.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고 있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럼 온몸의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차가 이 수행하고 연관이 되는 이유가 기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초 강목에 보면은 차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수승하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 기운을 위로 올리고 불 기운을 아래로 내려오는 게 차다 이죠. 커피는 그런 성질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저는 커피를 좋아해요. 근데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커피 마시면 안 돼요. 위산을 분비하기 때문에 위벽을 얇게 만드니까. 그래 위가 안 좋으면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가외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커피 맛에 대해서. 네. 차만 얘기하면 그렇고요. 단맛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자꾸 단 걸 찾는 이유가 그거예요. 애들도 단 거 좋아하죠. 두 번째, 짠 것은 생명이에요. 우리는 바다에서 나온 존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 피를 검사해보면 이 짠맛이 나. 피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 성분이. 그래 짠 거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아이는 단 거나 짠 거는 먹지만 신 거와 쓴 거는 먹지 않아요. 시다하는 건 음식이 부패한 맛이에요. 쓴 것은 독약의 맛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은 신 거와 쓴 것들을 안 먹어요. 뱉어버리죠. 그런데 왜 현대에 와서 신김치라든지 신 걸 좋아하고 쓴 걸 왜 좋아할까? 시고 쓴 것은 문명의 맛이랍니다. 문명의 맛. 문명. 그를 문 밝으면 문명의 맛.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의 시고 쓰고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자면. 근데 이왕 맛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죠. 맛은 말이죠. 혈액에 보면은 미해봉이라는 게 맛을 감지하는 봉우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맛이 결정될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이제 맛 한마음 다선에 갈 땐 자세하게 이제 이걸 공부를 하겠지만 여러분 침이 있죠, 침. 침에 의해서 맛이 달라질 수가 있다. 침이 맛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건 처음 알아봤죠? 다양하게 이제 맛을 보는 게 있지만은 얘기하자면 그런 거. 자, 어쨌든요, 이 차가 이 명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차에는 기운이 있어서 그렇다. 이걸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명상은 뭡니까? 사마타와
이파사나는 명상인데, 명상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명상의 목적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요. 생사해탈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집중 명상이 필요하고 분석 명상이 필요해요. 그런 것 중에서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게 뭘까? 요즘 심리치유입니다. 차 명상도 심리치유가 돼요. 차를 마시기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진을 탁 찍자면 그건 사물에 탁 찍냐. 그러면 사물 찍는다 합시다. 제가 고령업에서 여권 사진을 찍었어요. 저녁에 오시오. 저녁에 갔더니만 딱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스님 저게 사진에 뭐 잡히거든 제거해 준다고 하니까 내일 아침 오세요. 아침에 딱 갔더니 진짜 사진이 멋있게 나왔어요. 잡지 않죠. 예쁘네. 그 여권 사진을 딱 거기에 갔더니 안 된대. 동사무소 안 된대.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뒷 배경이 좀 까맣게 나와가 안 된대. 배경 하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진을 딱 찍으면 잡티가 뭐고 싹 전부 다 이게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심리 치유하는 거 똑같아요. 심리 상담을 해가 그 사람의 문제점을 드러내야 그걸 싹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럼 제거하면 자기 심리 문제 다 해결되느냐 이기죠. 안 된다. 또 막 이렇게 대인관계 속에 또 가슴이 상하고 막 이러면 또 이제 우울증이 오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 또 심리 상담에 또 제거를 해야 돼요. 얘기하자고. 그럼 명상은 그런 건 종류에 다른 거죠. 근본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근본을 없앤다 하는 건 뭔가 막 생각이라 하는 필름 자체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지혜가 생기면 번뇌가 없어지죠. 우울증 원인이 없어지죠. 그런데 또 생기면 또 지혜가 작용해서 또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명상을 해 내가 지혜가 생기면 굳이 상담받으러 가면서 상담받고 난 뒤에 배치파를 탁 넣고 나올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저기 상담 한번 받으면 배치파이 얼마 됩니까? 네? 당편립 한 2장 내죠? 석장? 그런데 지혜가, 명상에 지혜가 생기면 경제적 문제 해결되고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굳이 거기 가서 배출발에 갖다 바칠 필요가 없는 거죠. 참 명상의 목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심리 상담소를 없애는 데 다 심리 상담하는 선생님들 다 실업자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얘기하자. 참 명상은 돈이 안 돼. 외국까지도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목적이 그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참 명상, 이 참아심 형식의 생명그룹 느끼라 하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36페이지 시를 한번 써볼게요. 밑에 보십시오. 번뇌는 시끄러운 것, 마음 아프게 하나니 세상 또한 시끄러워 생사의 괴로움 일어난다니 모든 괴로움 일으키는 격가지와 근본 2가지 원인이 있나니 사마타 위파사나 그 원인 제거하여 온갖 괴로움 생기지 않게 한다니 마음속 품은 색깔 그것 정보이며 기억이니 대상 만나면 번뇌 망사에 파도 일어나 괴로움 느끼게 하는 격가지 원인이다. 사마타 번뇌 망상 사라지나 꺼진 불하로 속에 숨어 있는 불씨 같아 번뇌불 일어날 조건 갖추지면 세상 또한 불바다 된다니. 사마타는 집중 명상인데 이 집중하는 힘에 의해 가지고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겠구만 해요. 그런데 이것이
화로 속에 불씨같이 남아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번뇌가 세상 꼴보기 싫으니까 불을 확 질러봐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사 삼만타 수행해가지고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가도 언젠가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올라올 수 있어요. 확 사질러야겠다 생각하는 그 생각이 착 올라오면은 정말 막 불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는 격가지 원인이에요. 그 원인을 알아 대치하면, 대하여 치료하면 이것이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니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과 조건, 그것 자체 살펴보는 그것, 번뇌를 제거하는 길이니 근본 원인을 아는 이파산나이다. 이파산나가 바로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칼과 같아요. 뿌리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차 맹상에는 사마타와 이파산나가 있다. 이것이 뭔가 막 차 마심의 형식의 생맥을 불어넣는 거예요. 자, 삼명상의 오해와 이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거는 뭐 안 봐도 돼요. 제 얘기는 들으시면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하면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저 산소에 들어가가지고 가구에 쭉 앉아서 수행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어느 사람이든 다 차 마셔요. 티베트 땅에 갔더니 티베트 오지 가도 차 마셔요. 아프리카 오지 가도 차 마셔요. 참 일상화되어 있어요. 차를 마시는 것이 명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얘기하자면 너무나 쉬운 거죠. 얘기하자면 그 인사동에서 그 헌법재판소라는 거기 뭐가 홍보락 하는 보이차 가게가 있었어요. 지금 문 닫았을 것 같은데. 그거 가보신 분 계세요? 와, 그래서 그거 한번 이제 향산부산 소개로 갔어요. 가서 차를 내주는데 차를 할 때 탁 마시는 순간 온몸이 기운이 쫙 도는 거예요. 와, 감탄. 기운이 막 쫙 도니까. 우리나라도 이 법제를 잘한 것은 마시면 기운이 확 돌아요. 얘기하다가. 그냥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차입니까? 하니까, 그, 양가죽 있잖아요. 양가죽에 안에 차를 넣어서 발효시킨 거예요. 티베트 차야. 얘기하자.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비싸다며. 차 한잔 마시고 오면 마음이 뿅 갔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복년사에 갔더니만 비구니 스님이 그걸 어디 구해왔다고 또 차를 내놔도 마시 역시 그 차구나.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차는 이제 판매하는 차가 아니고 그런 차를 양가죽 속에 이렇게 넣어서 발효시킨 건데, 얘기 들어보면은, 막 힘이 붙이고, 막 기침나가 안 좋을 때 마시는 차라 그러네요. 참, 차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요. 명상은 저 산소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어떤 장소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차는 어떤 데가 다 맛이에요. 그래서 차를 마시는 순간순간에 수행이 된다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뭐가 들리냐면은 차를 마시면 당뇨, 암 이런 게 예방이 돼요. 당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당. 부끄러워 손 안 드는 거죠, 저? 저는 듭니다. 저는 당이 좀 있어요. 근데 차를 이렇게 막 보이차 같은 거 마시면 당 수치가 착 떨어져 버려요. 바로 얘기하다가.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게 혈관 안에 있는 노폐물을 다 제거해 주죠. 이 차가. 지방이 쌓이는 지방질을 분해해가지고 지방 속 사이에 있던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몸방으로 다 배출해버려요. 커피는 수렴하는 것이 있든 그런 기능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차를 마셔도
욕심이 생기거나 화가 나면 그 효능이 있을까? 없어요. 이 좋은 효능에다가 명상을 곁들이면 대단한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참 명상이에요. 그래서 39페이지 제가 시를 한 소 읊었습니다. 차는 왜 마시는가 묻는다면 한 잔의 차 달빛같이 알아차려 내면 깊숙이 울리나니 한송이 차꽃에서 한 잔의 차 마셨어. 어둠 속 불빛처럼 깨어나는 마음이여 호응 같고 거울 같구나. 우리 마음의 본성이 호응 같고 거울 같은 거예요. 호응같이 투명하게 비어있고 거울같이 사방을 쭉 비추는 마음이 있어요. 수억년 먼 놈 깨우고 죽은 생명 살아나는 우주의 아름다운 춤사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차를 마시면 달빛같이 안으로 쫙 비추는 거다. 향.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한 잔 차 마셔서 차 꽃에서 삼람한 우주를 다 보는 거예요. 얘기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차를 한 잔을 딱 마시는데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 우주를 마신다 이러면 이해될까요? 차 한 잔 마시는데 우주를 마신다. 말은 번거리한데 실속 없는 말같이 생각되죠.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찻잔 구해야 될 건데 제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차 명상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차를 이제 한 잔 마신다. 맛이 난다. 혀가 없으면 차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없죠. 차 물이 없으면 차 맛이 날까? 안 되죠. 차를 마셔도 미각 의식이 없으면 차 맛을 볼까? 안 되죠. 그럼 세 가지가 다 만나야 돼요. 혀가 있어야 되고, 차 물이 있어야 되고, 미각 의식이 있어요. 삼자가 딱 만나면 차 맛이 달라. 그렇죠? 그러면 이 삼자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건 뭐예요? 차잖아요. 그래서 차를 배달하는 사람. 그럼 차 배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죠? 차를 듣는 사람. 차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죠? 차를 따는 사람. 그러면 차를 따는 사람이 있다면 차나무가 있는 거죠. 차나무는 뭐가 필요하죠? 흙이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 차나무는 물이 없으면 안 돼. 그 다음에 기후가 온화해야 돼. 온도가 있어야 돼. 그 다음 공간이 있어야 돼. 또 차나무가 강압성 작용을 하려면 뭐가 있죠? 햇빛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공간과 햇빛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태양에서 햇빛이 오고, 그죠? 공간, 우주 공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태양은 어디서? 우주에서 오는 거죠. 그러면은 한 잔의 차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전 우주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차를 탁 마시는 순간 우주를 마시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얘기를 해보죠. 그럼 차를 배달하는 사람하고 관계된 뭐가 있죠? 자동차. 자동차도 뭐와 관계 있죠? 이 자동차 만들면 제철소가 있어야 되죠. 기름이 있어야 되죠. 기름 어디에? 사우디아라비아든지 중동에서 기름이 올 거 아니에요. 셰브치는 어디에? 땅속에 파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연결되네. 그러면은 차바퀴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무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고무를 가지고 바퀴 만드는 사람, 차 만드는 사람, 그죠? 이러면은 어떻게 되죠? 차를 한 잔 마시지만 차마다 관계되는 게 좀 자동차와 관계고, 차 만드는 사람, 자동차 만드는 사람, 제철소,
제철소에서 뭐 광산이 또 필요하고, 그럼 수많은 사람 다 연관이 있죠. 그러면 차를 한 잔 탁 마시는 건 전 우주를 마신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야, 참 멋있다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거 좀 더 깊이 파고들면 차는 부분이고 우주는 전체잖아요. 부분과 전체가 연결되어 있죠. 부분이고 전체의 부분이에요. 차 맛을 부정하면 우주도 같이 부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 한 잔 마시는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이걸 다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알면 뭐가 이익이 있노? 이러면 무궁무진한 이익이 있어요. 이 차 한 잔 마심에 우주가 연결되어 있고 부분이 곧 전체 부분이라는 말은 평등하다는 얘기잖아요. 차 마시는 운동이 뭡니까? 성차별 폐지하는 운동과 똑같은 거야. 계층 간 차별도 없애고 인종차별도 없애는 거야. 차 한 잔 마시는 게. 차 한 잔 마시면 우주를 마신다며. 안 그래요? 차를 마시면서 뭘 알았어? 평등을 한 거죠. 모든 게 평등하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죠? 차를 한 잔 마시는 결과 우주라고 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차를 마신다는 인과잖아요. 이거 우리 뭘 갖다 주면 선인 선과 악이 낚아줘. 내가 힘들게 노력하면 대가가 온다는 얘기죠. 차 한 잔 마실 때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인류 문제가 몽땅 해결되는 거예요. 차를 한 잔 마시는 게 평등, 평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중동의 테러 문제가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 마시는 행위, 차 마시는 행위 이 자체가 평화를 구현하는 행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한번 얘기해보죠. 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이 중동의 테러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에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면 차 한 잔 마시면 종교가 될까 안 될까? 차 한 잔 마시는 게 종교가 될 수 있어요. 내도록 종교를 빚으면 전쟁 치르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그러다 훨씬 뛰어난 종교가 되죠. 차 마심. 대단하다. 한국차명상협회가 종교적 역할을 다 하는 거지. 그래서 굳이 기독교 믿을 필요가 없어. 불교 믿을 필요가 없어. 이슬람 믿을 필요가 없어. 오로지 차 한 잔 마십시다. 다 해결돼. 제가 얘기하고 싶으면 명상이 이런 힘을 갖게 된답니다. 명상은 종교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왔습니다. 다선의 세 가지 바탕. 자, 이걸 이제 얘기하라. 계락하는 상가함. 점은 집중에서 오는 마음이죠. 마음의 고요함이라 하는 게 딱 한마디로 삼면입니다. 해락하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죠. 그럼 요즘 이 상가함이라는 말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말을 바꿨어요, 제가. 단속이라고 바꿨어요. 도덕성에게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명상이 뭐가 명상이냐 이러면은
명상의 대상이, 궁극지의 대상이 뭔지 아세요? 명상의 궁극지의 대상. 명상의 궁극지의 대상은 다름 아닙니다. 번역은 한문으로 도보를 번역하죠.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존재 공통된 현상이 무상, 고, 무아, 공 이런 뜻이에요. 진여, 일심도 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단말을 다른 말을 딱 보는 순간 탐욕이 없어지고 의석음이 없어지고 분노가 사라져요. 대단한 거예요. 그럼 저 다른 말을 캐치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상가함이란, 단속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집중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불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반대되는 거죠. 지혜가 생기면 너가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알입니다. 다른 말은 진리예요. 다른 말을 아는 지혜에 의해서 자기가 삶과 죽음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자, 여기 이제 이 개정인 사망을 갖고 얘기를 좀 해보죠. 거기에 이제 중간에 한번 읽어볼게요. 불학의 근간인 사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행위의 단속이 상가함이니 신체와 말로서 나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고요함이 정인이 한 대사의 마음을 집중시킴으로써 산란하고 미시한 생각마저 잘라낸 상태를 달성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공성을 명상하는 것이 지혜이니 마음의 깨있음이 지혜를 뜻합니다. 명상이란 행위의 고요함과 마음의 고요함을 얻어 마음이 깨어나게 하여 삶과 죽음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고요함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고요함의 다른 이름은 마음 멈춤입니다. 마음의 신입니다. 신. 마음의 신, 그 다음 멈춤, 이걸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고요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좀 해보죠. 보조국사께서는 밖에 찾지 마라. 너 안에서 보아라. 그렇게 고통의 원인, 삶과 죽음의 일으키는 원인은 너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죠. 우선 자기 내면을 보려고 하면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도 찻잔을 들고 놓고 마시고 하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찻잔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찻잔 구입하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찻잔을 가지고 이제 명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좀 해야 되는데요. 자, 잡았다. 들었다. 마셨다. 이런 과정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처음에 일어나는 건 뭡니까? 눈을 딱 보면 시각적인 감각이죠. 탁 만지면 차갑다는, 매끄럽다는 감각입니다. 탁 들으면 무게감의 감각이죠. 그러면 대상과 접촉했을 때 일어난 감각 알아차리기가 기본이에요. 그만 감각만 일어납니까? 마시는 과정에 뭐가 일어나? 감정이 오르죠. 생각이 막 일어나죠. 그건 감각만이 아니고 차를 마시면서 뭘 알아차리느냐?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감각기관을 단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라는 말은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거예요. 불교가 인도에서 출현하기 전에 그 이전에 인도에는 원래 명상했습니다. 그걸 요가라고 그러죠. 요가 정의가 뭔지 아세요?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것이 요가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도덕성이에요. 감각기관을 단속하게 되면 도덕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도덕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이제 서유기에 보면은 삼장독사가 조롱을 구해주죠. 오행산에 갇혀있던 조롱을. 그래서 이제 시사를 따라갑니다. 천주국경에 인도로 가기 위해서. 그럼 언덕을 탁 넘어가는데 6명 도종이 탁 나타나더니만 칼을 촥 빼들고 보따리 내놔 이런 거. 그러니까 손오공이 그냥 예의봉을 기에서 딱 끄집내더니만 한 대 다 때려 죽여요. 그러니까 삼장법사 이놈이 사람을 죽여 하면 야단을 치니까 손오공이 훅 도망가버려요. 근데 우리는 서유기 처음에 나오는 이 얘기를 보면은 그냥 무심코 넘어가겠죠. 아닙니다. 수행의 명상의 첫 번째 단속하는 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도적의 이름이 안가의 이청로 이런 식이야. 안가에는 뭔가 눈을 보고 기뻐하다, 이청로 귀를 들으면서 분노하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걸 뭐를 얘기하는가 봐. 여섯 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어요? 도둑질을 해본 적 없어요? 있죠. 근데 다 알아요. 저도 도둑질 했어요. 어디서? 백화점에 한번 가면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아이 쇼핑. 눈으로 다 훔쳐. 음악 들을 땐 귀로 다 음악을 훔쳐. 음식 코로 냄새 맡으면서 다 훔쳐. 그래서 여섯 도적이라고 합니다. 의건도 다 도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단속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손오공이 때려 죽인 것은 이 여섯 도적을 죽였다 하면 여섯 감각기관을 단속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차 명상을 하게 되면 도덕성이 함량되는 거예요. 찻잔을 들고 놓고 알아차림을 하는 순간순간 나의 도덕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게 얼마나 좋냐. 요즘 뭐 보면 정부 관료 지냈던 사람들 회사 보면 도둑질 하다 걸린 사람 많잖아요. 얼마 전에는 어디 보죠? 농협인지 어디에 가가지고 뭐 여자가 벌을 한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내 나라 아이가 2,700만 원 훔쳐 달아놨다가 3시간만 원 뚫렸잖아요. 그 술이 한 잔 채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짓을 왜 하느냐 이게야. 감각기관을 단속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제가 감히 이 얘기를 하면 차를 한 잔 마시는 과정에서 감각기관이 단속돼요. 차 마시는 차 명상이 종교라고 아니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종교보다 훨씬 뛰어난 거야 이게. 이 차 명상이에요. 왜? 차를 마시는 순간순간 도덕성이 함량돼서 도둑놈 없어지게 하고 사기치는 놈 없어지게 하고 뇌물수수하는 놈 없어지게 하고 갑질하는 놈이 없어지게 하니까 최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정인데, 이제 정요 가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 찻잔 들고 놓고 마시고 하면서 자기 감각만이 아니고 자기 감정과 생각까지도 체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알아차리고 B를 알아차리고 C를 알아차리고 D를 알아차려도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정이 달성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처음에는 막 관찰되죠. 내 감정, 생각부터 다 관찰돼요. 알아차린 대상이. 그러다가 이제 알아차린 순간순간 내 감정과 생각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 무거운 찰나산매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정리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알아차림하면서 내 느낌, 매 순간 변하는 무상을 보고 내 감정, 생각이 변하는 걸 무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단마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단마. 무상, 고, 무와, 공. 연기, 진역, 일심, 불성, 이런 것들 전부 다 다르마예요. 또. 다르마를 보기 시작하면 지혜가 생기면서 택법각지가 되는 거야. 법을 선택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법을 선택하는 게 뭐냐? 다르마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개정해가 돼요. 그래서 이 차 마심 하나에 그 안에 개정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건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놀랍지도 않죠. 개 단계에서 정 단계로 가. 정 단계에서 해가. 해 다음에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감각, 감정, 생각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감각 단속이 되니까, 감각 기관이 단속되니까 도덕성이 함량되는 사실이지만 수준이 낮아요. 그걸 의지해서 계속 알아차림하면 마음을 고요함이 오죠. 좀 나아. 그런데 이제 그 알아차릴 대상을 무상고, 무와 공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법을 선택하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걸 해랍니다. 그 다음 단계가 깨달음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5페이지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행다하는데 뒤에 선자를 행다선 이렇게 합니다. 내가 행다하는 순간순간 도덕성이 함량되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지혜가 생기니까 그걸 선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붙여서 행다선이라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45페이지 시를 한 수 탁 긁었어요. 자, 전 시를 좋아합니다. 행다여 의도로 움직이나니 그 결과 행다의 모습이라 선화의 행위를 계라고 하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움직이는 건 그 이전에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뭡니까? 네, 의지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행다 알아차리게 하면 자기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도로 움직이나니 예, 그 결과 행다의 모습이라 선화의 행위를 계라고 하네. 의도 속에는 뭐가 있느냐? 선이냐 악이냐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도를 본다 하는 것은 도덕성이 함량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선의 알아차림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 삼매를 하며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여 자유로움을 선사하니. 다선이 둘러놓고 막 알아차림하면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삼매예요. 근데 이게 알아차림이 원인이 돼서 고요하면 선정이 왔다. 이건 뭐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되는 거죠. 무상이라고. 그러면 자유롭게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명상찻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고요. 다음 시간은 명상하겠습니다. 명상 다섯의 명상찻잔 일과의 뜻이 있는데 일과의 뜻 명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찻잔을 구입했으면 좋겠다. 요 전시되어 있는 저 찻잔인데 없으면 혜성 스님한테 찻잔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찻잔을 여러분 꼭 땅을 의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무, 바람 부는 바람, 햇빛, 공간, 이게 전부 다 관계를 갖죠.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관계 속에서는 독립된 개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무아의 아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수행, 걸어가면서 수행이 되는 거죠. 무아의 아를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되돌아보는 지혜, 눈을 감고 걸어온 길을 대상을 해보면 걸어온 길은 기억 속에 나거든요. 기억 속에 나는데 그건 과거를 지나갈 수 없는 거. 미래 나는 오지 않을 수 없어. 현재의 나는 걸어가고 있는 순간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무아의 아라, 이게 담마예요. 다른마예요. 수행 그렇게 하는 거죠. 자선할 때는 타성 일편이 될 때는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럼 걸어갈 때 타성 일편이 되면 어떠냐? 걸어갈 때 타성 일편 이런 거예요. 걸어가도 걸어가는 줄 모르고 들어도 듣는 줄 모르고 음식을 먹어도 음식 먹는 맛으로 모른다 이런 거예요. 오로지 몸과 마음 화두 감동거리 돼가지고 그걸 타성 일편이라고 해요. 됐어요? 네. 또 여기서 의도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의도로 움직이는데 의도로 움직이는 의도가 원인이 돼서 행위라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의도라는 게 그 알아차림 의도는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의도도 알아차림이 대상입니다. 알아차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안다는 소리예요. 그냥 아는 거. 그냥 알잖아. 이건 책인 줄 알고 이건 찻잔인 줄 내 생각 안 하고 다 알잖아요. 생각 안 하고 아는 건 다 알아차림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수행 수단으로 삼았을 때는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염체경이 이제는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줄을 안다. 멈춰서는 멈춰선다고 안다. 앉으면 앉은 줄 안다. 그 다음에 욕심이 생기면 욕심이 생긴 줄 안다. 욕심이 사라지면 욕심이 사라진 줄 안다. 즉각 아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의도가 자기 수행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 뭐 하려고 하는 거 다 의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걸어갈 때는 그 전에 걸어가려는 의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앉아있다가 갑자기 팍 나가서 화장실 가는 사람은 그 전에 화장실 가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좀 지나고 나는데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거예요. 일상생의 모든 행위는 움직이면 그 이전에 의도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의도는 뭐라는 줄 아니? 까르마 업이라는 거. 다른 말은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 어디서는 무명 때문에. 마음이 그러면 무지가 모든 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무지예요. 근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변하는구나.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상호의존하고 있구나. 스스로 실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 상호의존하니까 동등 개체가 없는 무아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이렇게 알면은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져요.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지면 괴로움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으면 다시 무지가 안 생겨요. 윤회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의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도인들은 그러면 정말 감각이 없고 감정이 없느냐? 있어요. 좀 다르죠. 악수를 해도 의도가 없어요. 감각
감각은 있는데 그냥 선악이라는 감정이 가는 데 없다. 무기예요. 선다니 악다니. 그래서 탁 악수를 하면 남자가 악수하면 막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도인이 탁 악수하면 상대는 스파크 일어날는지 모르지만 도인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아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인은 대상을 인식 안 한대요. 왜? 쇠로 만든 구리 눈동자인데 새덩어리로 만든 구리 눈동자 움직이지 않잖아.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질문 없어요? 쉽다. 그렇죠? 자, 뭐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수행 끝날 때 오늘 수행을 통해 얻은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해양되기를 바라며 번뇌가 사라진 마음의 힘이 나와 이웃에게 번뇌를 잘하는다. 일상생활에서 수행의 과정에서 번뇌가 사라진 기쁨과 평안한 마음이 일상에서 살았던 마음보다 먼저 떠오르도록 수행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중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대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은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주 전체를 마시는 것이다. 차를 마시는 것은 모든 평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차 마심 하나로 세계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질문 없으니까 마치도록 합시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